다음 현장, 논란의 중심이 된 입사시험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네,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입사시험의 2차 가해입니다. 예, 지금 한창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MBC로 가보시죠. 예, 어제였죠. 이 MBC에서 출제한 입사 시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기자 시험을 봤지만 보통 논술 문제가 나오죠. 어떤 주제를 딱 던져주고 뭐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요. 자, 그런데 어제 MBC 입사 시험에서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그 당사자를 피해자 또는 피해 호소인 이 두 가지 중 뭐 세 가지 제3의 표현도 좋고 어떻게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느냐.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데 저도 이 소식을 딱 접하고 약간 좀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뭐 사실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난 7월이었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예. 이게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뭐 이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이 피해자라고 이제 통일을 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BC 이 방송사가 재차 이 피해 호소인 논란을 꺼낸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시험 문제 출제가 아니었느냐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입사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건 당연히 그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 그렇죠. 치르고 나와서 야,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외부에 공론화를 하다 보니까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언론사 입사 준비생 카페 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 문제 자체가 2차 가해 아니겠느냐라는 그 내용들이 있고 지금 뭐 익명의 게시판에서는 더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기자 지망생이라는 이 사람들 뭐 사회 논쟁거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입사 시험 문제로 적당한 것이냐라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게 뭐 한때 여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런 호칭을 쓰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일단 물론 민주당이 나중에 사과를 하고 호칭을 바꾸긴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입사 시험 문제가 나온 데 대한 피해자 측 입장 어떤지 이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응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살아있는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우 유감스럽다. 하하. 참 잔인하다라고도 했다. 네. 예. 자, 그럼 저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MBC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출제 의도 자체가 잘못 전달돼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를 출제한 취지는 시사 현안에 대한 어떤 관심, 사건 전후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기 위함이지 어떤 혼칙을 선택했느냐가 이제 평가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어떤 어휘 선택을 하는 것인지 또 그 과정에 대한 의견과 맥락을 제시해달라라는 게 출제 의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자로서 어떤 논증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려고 했다. 이 문제 자체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출제 의도는 이런 것이었는데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뭐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네. 아, 정말 이 사건 역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을왕리 음주운전 피의자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현장 잠깐 가볼까요?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셨습니까? 사고 직후에 왜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하실 건가요? 피해자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혹시 읽으셨나요? 글쎄요, 뭐 정말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아직 뭐 저런 옷을 입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몸을 다 가리기 위해서였는지 저렇게 롱패딩으로 기본적으로 본인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무 얘기도 않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는 모습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구속 여부가 이제 오늘 결정이 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윤창호법이 발의가 되고 나서 예.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특히 목숨을 잃었을 때, 구속이라는 뭐 우리 사회 어떤 상식이 그럼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뭐 법에서는 정해놓은 바가 있죠. 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범죄 상당성을 따져볼 텐데 법적인 어떤 그 상식보다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태도들 그렇죠. 알려지고 있는데 예. 감정적으로는 반드시 구속이 돼야 지금 된다. 태도 말씀하셔서 예. 지금 그 얘기가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자, 더 화가 났던 부분은 저 사람들 사고 직후에 그 당당했던 태도 때문입니다. 목격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눈 풀리고 몸도 풀려가지고 내려오면서 저한테 저기요 여기서 저랑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말투가 이런 거예요. 저희 그때 일행들 다 뻥쳤죠. 역주행한 거는 미친데 네, 사람 죽어있는데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죄송한데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분이랑 무슨 관계예요? 정말 때리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그 벨트 풀린 남자는 저희 째려보는 거예요. 해코지 할까봐. 자, 들으신 것처럼 동승자였던 남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목격자들한테 막 뭐라고 해코지 할 듯이 막 이렇게 달려들고 또 네. 벨트가 풀려 있었다.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더라도 동승자가 운전하지 마, 그렇죠. 오늘 하지 마, 예, 예. 만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음주운전을 했을 때 동승자가 말리지 않았을 때 네. 방조죄가 있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이 방조죄로 이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주운전 방조죄, 배임죄 등 뭐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측인데, 뭐 방조죄 아시는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당시 그 운전을 했던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취소죠. 되는 거죠. 예.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뭐 300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딱 지금 뭐 목격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본인이 역주행했는지 누가 역주행했는지도 모르는 정도. 예. 저 정도 상태에서 큰 사고를 내버립니다. 참. 자, 그리고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자막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일본 자민당 총재 스가 관방장관이 선출됐다. 차기 총리 뭐 일단 자민당의 총재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뭐 일본 다수당이다 총리가 되는 보니까 총리가 되는 수순인 거죠. 이 자민당 총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총리가 확정됐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기는 이제 아베 총리의 남아있는 임기, 예. 그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중의원을 해산하고 또 총선을 치를지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겠네요. 자,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